사람들마다 증상에 대한 전달을 의사랑 얘기하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엔 분명 뉘앙스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환자들이 받아야 될 충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AI한테 완벽하게 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믿고 맡길 수는 없는 거가 되겠네요. 제 세대까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오시는 분들이 다 예의가 바르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요즘 AI한테 물어보고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장님은 챗GPT를 좀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그럼요. 많이 이용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찾을 때도 하고 논문을 일일이 다 검색하기 귀찮으니까 관련된 논문 찾아줘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 모든 것들을 AI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한테 직접 진단을 받아보는 그런 콘텐츠를 저는 준비해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한번 챗GPT한테 진단을 한번 맡겨볼까요? 근데 챗GPT가 어떻게 진단을 해주고 있나요? 우선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 모발이식 수술 전 디자인 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헤어라인 교정 또는 M자 후퇴 개선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발이식 전 상담 및 라인 잡기 과정이라고 AI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AI한테 이 사람을 모발이식 한다면 몇 모 정도 심어야 될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양측 M자 부분 전체 헤어라인 보강 시에는 2,000에서 3,000 모낭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 모낭은 평균 2모거든요. 그러니까 4,000에서 6,000모를 얘기하고 있네요. 엄청 대용량 모발이식이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해 보이진 않거든요. 원장님 생각했을 때 방금 챗GPT가 준 진단이 좀 어떻게 바라봐졌을까요? 글쎄요, 챗GPT도 지금은 이렇게 정확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기준되는 선들을 알려줬다면 좀 더 정확한 대답이 나왔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랑은 차이는 있습니다. 모수에 대한 것들이. 탈모는 정도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같은 그레이드여도 환자분들의 두상 크기에 따라서 이식돼야 되는 모수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사진으로만 보게 된다 그러면 챗GPT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모발이식 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두피 탄력도나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그렇죠. 부분은 이제 챗GPT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설명할 만한 기준도 없고 단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 검색하고 오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너무 신뢰하지 않고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명확하게 왜 그런지 뭐 이렇게 설명해 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증상에 대한 전달을 의사랑 얘기하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엔 분명 뉘앙스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환자들이 받아야 될 충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보다는 살아있는 의사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AI한테 완벽하게 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믿고 맡길 수는 없는 거가 되겠네요. 제 세대까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의료용 AI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피검사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넣었을 때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올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지금 단순히 뭔가 모발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없잖아요. 혈액 검사처럼 진단을 내릴 만한 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사진만으로 진단을 AI한테 받고 오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